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오랜만에 수요일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동안 수요일 무료 방송을 항상 생방송으로 했었죠. 제가 작년 7월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는 수요일에 5분 시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안 한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수요일은 일주일의 중간이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같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목금은 간단하게 5분 시황으로 하고요. 뭐 특별할 때는 뭐 토요일 날 특별 방송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은 그냥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생방송을 하는 걸 녹화로 한다 이것밖에 없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제 트위터거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단기 시황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중기 1번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동안 제가 중기 1번 종목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뭐 오늘 장중에 25% 평가까지 나왔으니까 공개할 가치가 있고, 세 번째는 현재 테마주 핵심이 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홍보하고, 다섯 번째가 이제 무료 추천인데 제가 4번으로 잘못 썼네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할 내용들이거든요. 네, 미리 요걸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해놓을까요? 네, 그래야지 보이죠? 네, 이 정도면 뭐 아마 유튜브로 봐도 충분히 보일 겁니다. 이름 너무 크나? 이거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좀 요거 좀 설명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단기 시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단기 시황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중기 시황은 더 이상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악재가 터진다거나 미국이 급락하면 1월 28일 저점을 깨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깨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저점이 2590일이었어요. 2590일, 2600이 깨졌는데 2590 잡고 오늘 뭐 대충 2735니까 얼추 13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거든요. 거의 한 140포인트 된다고 봐야죠. 2590일이니까 2600이라고 대충 봐도 거기서 9포인트 플러스 하면은 오늘 2735입니다. 그러면 140포인트 정도 좀 여유가 있어요.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중기 시황이 아니라 단기 시황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탄력받는 기준을 뭐라고 여러분께 얘기했죠? 이미 다 전달해 드렸었어요. 제 방송을 그동안 제대로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쩌다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자, 그럼 그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2750이 돌파되고, 종가 기준 장중 기준으로 2775가 돌파되면 이제는 완전 확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평촌 매니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세요. 종가 기준 2750, 장중 기준 2775. 메모 다시 하세요. 코스피 기준 2750은 종가 기준, 2775는 장중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완성되면 좋은데 나눠서 돼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뭐 15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요. 2750이라고 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종가 기준으로 2750이 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장중에 2775가 한번 넘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기 시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봉 차트로 본다면 여기에요. 이거 얼마 안 남았죠. 요게 이제 종가 기준, 그 다음에 요쯤이 장중 기준입니다. 그래서
2750과 2775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다 완성돼도 좋지만 그냥 한 번은 종가 기준, 한 번은 장중 기준 이렇게만 넘어가주면 됩니다. 다만 변수가 있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게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핵목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벨라루스도 지금 참전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은 중립국 같은데 사실 러시아에 가깝죠. 그리고 뭐 거의 뭐 준 러시아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러시아랑 국경도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참전하기가 딱 좋죠. 그리고 이제 독재 정권인데 어쨌든 친러시아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왜 그러냐면 미국 지수가 EU 열을 막론하고 여기서 또 곤두박질 치면 곤란하거든요. 미국 지수는 저점 대비로 지금 확실히 이제 벗어났어요.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반등 차원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이 여기인데 반등 차원이라 그러면 한 이쯤 나왔다가 꺾이는 게 맞아요. 예, 그 정도. 나스닥도 저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한 이쯤 올라갔다 꺾이면 맞아요. 근데 위치가 지금 이거는 반등 차원이 아니라 상승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지수는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안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측 불허거든요.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빨리 항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일을 벌여놨는데 여러분이 푸틴 같아도 지금 물러나겠어요? 못 물러나요. 여기서 만약에 아무 소득 없이 만약에 푸틴이 접어버리면 이건 아나니만 못하거든요. 지금 전쟁한다고 돈 많이 썼죠. 무기도 많이 썼죠. 국제사회에 제재받고 있죠. 그런데 소득 없이 물러난다? 이건 푸틴한테는 이거는 죽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빨리 항복하면 어쨌든 간에 정쟁은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복을 안 하고 계속 지금 저항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꾸 지금 고갈되잖아요. 돈이나 인력이나 군인들도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게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합니다. 지금. 그것만 아니면 여기서 약간 전쟁이 좀 길어진다 한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각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워낙 세지죠. 그래서 5월 FOMC 때 아마도 0.50%포인트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시장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중기 시장은 일단은 기록했다. 한국을 보나 미국을 보나 기록했다. 단기 시장만 일단 체크하자. 2750, 2775. 다만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또 시장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중기 1번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한 게 바로 이날이었어요. 1월 28일. 거짓말처럼. 원래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했는데 이게 평균 66,500원에 65,500원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바닥에 들어간 거죠. 네, 65,500원. 65,500원. 완전 바닥권 매수한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왜냐? 이게 저점이 63,900원. 약 64,000원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64,000원에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 64,000원에. 예, 기가 막히게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지수가 최저점이었던 날, 코스피 최저점이었던 날 제가 2차 매수 사인을 64,000원에 냈는데 63,900원이 최저가였어요.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예, 하늘이 도와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1차가 67,000원, 2차가 64,000원. 그러니까 평균이 65,500원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 기준으로 어쨌든 25%가 돌파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돌파했거든요. 장중 기준으로는 25%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당연히 20% 넘었죠. 진짜 다른 대형주들 박살날 때 이거는 안 깨지고 버텼어요. 이게 바로 중기 1번입니다. 제가 그동안 중기 1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료회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월에 유료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못 잡았죠. 2월에 가입하신 분들. 근데 1월 말까지 유료회원이었던 분들은 안 잡은 사람이 없어요. 뭐 약간 잡았든 뭐 몰빵을 했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이 가치가 있느냐? 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월 28일 장중 기준 최저점 찍었죠. 이때요. 그러고 나서 더 빠졌어요. 보세요. 더 빠졌어요. 현재도 더 낮아요. 삼성전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카카오게임즈는 지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게 코스닥 그 시가총액 5위거든요. 이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이 5위 종목이에요. 네, 5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겁니다. 대형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해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제 결이 비슷한 종목 윌메이드 같은 경우 결이 비슷하죠. NFT 관련주잖아요, 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봅시다. 1월 28일 최저가 대비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더 낮잖아요. 네, 더 낮아요. 요번에 코스닥 지수로 볼까요? 코스닥 지수 1월 28일 날 최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장중 기준은 몰라도 종가 기준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종가 기준입니다. 1월 27일이 종가 기준 코스닥 지수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1월 28일이 장중 기준 저점이거든요. 근데 장중 기준으로는 가까스로 안 깨졌지만 종가 기준은 분명히 깨졌어요. 비교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예. 네.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볼까요? 이건 끄떡도 없었다는 거죠. 예, 네, 끄떡도 없었어요. 딱 저점 한번 찍고 그 이후에는 깨진 적이 없어요. 종가 기준이든 장중 기준은. 이게 종가, 이게 장중, 이게 종가거든요. 안 깨졌잖아요. 굉장히 탄력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폭락장에서 표현한 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냐, 핵심 테마 브리핑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핵심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량 관련주들. 현대사료가 지금 연 3일 점상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선진, 대주산업, 우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가 폭격을 맞았잖아요. 그 덕분에 오늘 갑자기 급등했어요. 하이스틸, 금강스틸, 뭐 부국철강, 문배철강, 뭐 경남스틸 쫙 있죠. 포스코광판.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안철수 관련주는 조정받으면 들어갈 종목이 아닙니다. 테마주가 이런 게 있어요. 급등했다가 조정받을 때 들어갈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같은 이런 테마주는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더 갈지 갑자기 꺾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이제 총리설 때문에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안예비 단계 급등했죠. 네, 총리설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호재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좀 지속적인 테마라고 보기엔 좀 의심스럽죠. 솔직히.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식량 관련 테마나 철강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정받으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조정받으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겠지만 식량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문제냐면은 현재 유가하고 밀 가격이 최근에 한 달 전보다 한 40% 올랐어요.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곡물 같은 경우에 이게 플라스틱 찍어내듯 어떤 화학 제품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재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곡물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정상화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밀 곡창지잖아요. 어쨌든 밀가루 가격이 이게 지금 진짜 이거는 가장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 현재 유가하고 밀가루하고 다 폭등을 했는데 좀 결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뭐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서 그런데 뭐 전쟁 끝나고 갑자기 수입이라도 한다 그러면 뭐 일순간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요. 석유는. 유가는 사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제재만 풀리면 순식간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석유 관련 WTI 이게 지수거든요. 보면은 3월 초가 고점이었어요. 3월 7일 날.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죠? 고점 찍고 나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제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 원리가 달라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재만 풀리면 순식간에 다시 가격이 안정화되거든요. 제재만 풀리면. 그리고 비축량이 상당합니다. 각 국가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격화되는데도 유가는 어때요? 3월 초 고점 찍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식량 자원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화학회사에서 무슨 뭐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만들어내듯이 그냥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식량 테마주는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조정받으면 들어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식량 관련주보다는 좀 덜하죠. 왜?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유럽 최대 그 철강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게 좀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생산을 늘리면 되거든요. 예, 얼마든지. 이미 비축해 놓은 철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식량보다는 좀 더 여유는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회사만 놓고 본다 그러면 호주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철을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철 같은 경우는 80%를 수입하고 20%를 재활용합니다. 철 자체도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캐낸 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게 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철수 테마는 여기서 추격은 이거는 미친 짓이고요. 조정받아도 들어가지 마세요. 반짝이니까. 근데 식량 관련주하고 철강 관련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식량 관련주들은 무조건 들어가시고요. 철강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확실히 받았다 싶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황을 언급했죠. 시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기종목 공개했고, 세 번째가 핵심타 했는데, 네 번째 홍보, 다섯 번째 무료 추천주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홍보는 뭐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이런 건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일부터 15일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 15일 요금제.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은 1개월 단위가 최저였잖아요. 15일.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1개월 유료연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대신 단가는 더 비싸죠. 1개월로 쳤을 때. 현물이 1개월이 60만 원인데 이거는 2주가 40만 원입니다. 파생이 1개월이 75만 원인데 이거는 2주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이버 카페는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알 만큼 알고요.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왜 이걸 제가 자꾸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저의 인스타그램입니다. 502COI0308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무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은 무료 종목 추천, 수요일은 1분 주식 방송 요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팔로잉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월수에 인스타그램 무료 정보를 하는데 월요일은 종목 추천, 수요일은 1분 주식방송. 그래서 현재 제가 유튜브 평택촌놈 TV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 플러스 인스타용으로 또 별개로 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분에 걸쳐서 짧게 그냥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유튜브 평택촌놈 TV는 이렇게 수요일 무료 방송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은 무료 추천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종목명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팔로우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선진입니다. 선진을 유료회원들한테 매수하라고 했어요. 이게 12,000원에 1차, 11,500원에 2차 했습니다. 근데 오늘 12,000원에 잡혔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들어가 보세요. 1차 12,000원, 2차 11,500원. 그래서 만약에 1차만 잡히고 간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2차까지 잡힌다 그러면 평균가 11,750원. 죄송합니다. 또는 11,150원에 다 던지세요. 그래서 1차 12,000원, 2차 11,500원. 1차까지만 잡히고 가면 최대한 이제 끌고 가고요. 이거 바로 식량 관련주거든요. 2차까지 잡힌다 그러면 11,750원 또는 11,150원에 다 던지세요. 위아래 걸렸을 때. 네. 어쨌든 좀 답답하네요. 목이.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제가 최근에 계속 주장했던 게 있었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어쨌든 중기 저점은 찍었어요. 3월 중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세요. 3월 중에. 현재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장기 추천주 하나. 장기 추천주는 1년에서 3년 끌고 가는 게 장기 추천주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중기 추천주. 요거는 보통 뭐 한 3에서 6개월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요거 현재 3개입니다. 그리고 단기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장기는 뭐 1년에서 3년 가는 거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중기는 3에서 6개월인데 이미 다 평가 얘기예요. 예, 다 평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되고요. 단기만 저는 이제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만 항상 종가 기준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네, 2개에서 3개 정도. 그렇게 하고 하루에 추천주 뭐 하나 정도, 뭐 많으면 2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단기는 2개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진이에요. 선진하고 또 다른 공개할 수 없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은 제가 이거를 중기로 전환했습니다. 15,750원이니까 여기서 매수했죠. 완전 바닥에서 매수한 거예요. 예, 중기 전환했습니다. 중기 전환. 그래서 엄청 싸게 잡은 거죠. 바닥에서 잡은 거예요. 완전히 동신건설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제가 중기로 전환했거든요. 예, 했으니까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유료 방송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목이 좀 안정되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